그 여학생의 얼굴과 그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서 뭐 요즘에 딥페이크라고 맞아요, 많이 딥페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처럼 또 그게 번져서 한 번 이렇게 유포되면은 그냥 이거는 어떻게 그냥 너무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부착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 영상인데 이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작을 하는 경우, 배포를 하는 경우 모두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또 요즘에는 성사안이 또 사이버를 통해서 맞아. 많이 그게. 또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여학생의 얼굴과 그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서 뭐 요즘에 딥페이크라고 맞아요, 많이 딥페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처럼 또 그게 번져서 그 단톡방에 올려서 돌려보고 네 사진 돌아다닌다 이렇게 알려줘서 확인해서 내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셔틀을 해라 아니면은 이걸 유포해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해서 학생이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안타까웠고 또 이제 속상했던 저희가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반드시 이런 걸 다 증거 자료로다가 만들어 놔야 돼요. 이 사이버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유포되면은 그냥 이거는 어떻게 그냥 너무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학생 교육에 들어가면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부모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이버 상에 올라가면은 이거를 제일 먼저 삭제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는 빨리 미룸 없이 신고부터 하라고 합니다. 117에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어서 거기에 얘기를 하면 이 삭제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찾아가지고 빨리 신고해가지고 삭제가 되도록 좀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하지만 딥페이크 이런 거나 몸캠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을 분노를 시켰죠. N번방 사건 이후에 이 관련된 규정들이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모르고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좀 알려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음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도찰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뭐 몸캠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우리 성특법이라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 성특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이 되는데 상당히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배포를 할 경우도 역시 그 정도의 처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딥페이크 영상을 처벌하는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라고 해가지고 딥페이크 영상이 딱 이거거든요. 허위 영상물, 얼굴만 이렇게 부착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 영상인데 이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작을 하는 경우, 배포를 하는 경우 모두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사례에서 가해자인 친구들이 정말 이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을 못할 겁니다. 뭐냐면 이 영상을 올리는 정도의 수준은 아까 뭐 7년 이하, 5년 이하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영상을 올려놓고 협박하는 거, 이게 N번방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처벌을 받냐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게 상한이 없습니다. 그냥 협박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그거를 통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벌금도 없고 상한이 없이 하한이 최소 몇 년 이상이어야 해요. 유기징역에서 상한이 몇 년이냐면 법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최대 30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중처벌이 더해지면 최대 50년까지 유기징역이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형량에 있어서 좀 이런 그 감경을 해주거나 이런 제한되는 규정들이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엄벌주의로 가는 사안이에요. 이게 이렇게까지 엄벌주의로 갈 수 있고 너가 성인이 돼서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단 둘이 있는 곳에서 공간에서 뭐 누구를 때린다던가 뭐
심지어 성희롱을 한다라던가 이런 데까지 나아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단둘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사이버 범죄는요, 모든 흔적이 사이버상에 남아 있습니다. 엠번방 사건 뭐 텔레그램이라서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수사기관이 잡았어요. 국내 메신저는 그냥 무조건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 해외 메신저를 써도 이런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이 더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수사 요청하면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면 무조건 잡히고 피해자 입장에서 혼자 소가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잡아내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할 권한이 없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상의 고소고발을 통해서 수사기관, 검경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성범죄 그 센터 같은 곳에서는 현재 그러한 영상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는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사이버상에 올려놓지 않더라도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것도 또 사이버 폭력으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음란물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딥페이크 영상이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협박을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역 3년까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에서 1개월만 더 추가되고 이렇게 되면 실형입니다. 집행유예도 못 받아요. 엄청난 엄벌주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됐다, 아니면 이런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되었다, 무조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고 고소고발을 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고 가해자들을 엄벌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고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나 부모님들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은 이렇게끔 실질적인 거, 정말 이렇게 심각화되는 거를 좀 피부에 와닿게 이런 교육 내용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학교폭력 현실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끼리의 그 논리에 빠져서 설령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까, 저 친구가 금방 나와서 나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이들끼리는 자기들끼리 그 관계가 평생 갈 줄 알고 그 협박들의 굴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가 한 30대, 40대나 돼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중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학교 현장이든 어디서든 제대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앓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네. (2022)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